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상황으로 와보겠습니다. 지금 외교적으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노란봉투법 이후에 산업계에서는 곳곳에서는 파업, 투쟁 이런 분위기입니다. 네, 현대차 노조가 7년 만에 지금 파업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안 그래 상황이 워낙 어려워서. 네. 근데 뭐 이제 노란봉투법이 사실은 협상 단위 자체를 조금 확대를 했잖아요. 원청에서 하청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리고 범위를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이런 새로운 투자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놨기 때문에 저런 요구가 사실은 전부터 없었던 건 아니에요. 네. 꽤 오랫동안 있어 왔거든요. 주 4.5일제 하자라는 요구도 있었고, 그리고 정년 연장을 해달라는 요구도 이미 있었지만, 이것들이 이제 어떤 법적인 배경을 갖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다루기 어려워졌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고. 다루기 어려워졌다. 네, 노조 입장에서는 이미 법적인 근거가 있으니 요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정부 입장에서 뭐라고 달리 얘기할 바가 없는데 문제는 사실은 이 노사협약의 범위와 그리고 대상, 누구랑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가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어요. 근데 지금 막 노조들은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사용자들은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대응 방법을 모르고 있고, 정부는 이제 그걸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당분간은 계속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한국 GM도 그렇고 HD 현대, 조선 3사 파업도 지금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관건이 이겁니다. 이제 과거에는 뭐 임단협이라든지 뭐 하투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임금 협상이라든지 뭐 복지제도나 여러 가지 그런 거일 수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경영진의 의사결정에까지 개입을 하겠다. 그러니까 현대의 이제 그 미포조선 합병건과 관련해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노조의 승인을 받고 이제 이게 왜 상징적인 거냐면요. 앞으로 기업 경영진들이 인수합병이라든지 또 주요한 뭐 해외 이전이라든지 이런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타 노조의 동의와 협의를 구해야 되는 그런 것이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노란봉투법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지렛대 삼아서 노조가 더 탄력을 받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제가 하나 드릴 네. 말씀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우려를 하세요. 네. 실제로 노조가 경영에 참여하는 거 아니냐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법의 원래 취지는 인수합병이나 새로운 사업이나 사업의 이전이나 뭐 이런 것을 할 때 근로 조건이나 또는 근로와 관련된 노동에 관련된 변화가 생길 경우 그것을 안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노조와 협의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되는 이슈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어떻게 누구랑 해야 되는지라는 이 구체적인 부분들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혼란스럽다는 것이지 네. 이게 정리가 되면 아마도 우리 사회가 좀 더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근데 관세 후폭풍으로 지금 갈 길이 멀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죠. 굉장히 오늘 부담스럽죠. 보니까 이 대통령은 취임 후에 처음으로 양대 노총 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갖는다고는 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뭔가 더 나올 내용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취임한 지 몇 개월 됐지만은 이제 이런 다양한 안들을 내고 계세요. 그러니까 노동, 친기업 여러 가지 그 안들을 내고 계시는데 아마 오늘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또 진검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국정 운영 또 정책 또 경제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느 정도 좀 속내를 드러내면서 어떤 좀 이 복잡한 지금 사안들을 어느 정도 좀 정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도움을 요청할까요? 오늘 만나는 위원장들에게. 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뭐 현안을 경청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지도자 입장에서는 일단 입장을 들어보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또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내고. 사실은 뭐 이재명 대통령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노조가 책임 있는 경제 주체다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기존에는 우리가 약자로서 계속 요구만 했지만 이미 법적 지위로서도 당신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안건들에 대해서 의논을 하라고 이미 법으로 만들어놨지 않냐. 그러니 같이 경제 주체로서 같이 협의하고 경제 발전을 같이 고민해보자.
라고 하는 요구를 하실 것 같고 주체로서 경제 주체가 된다라는 얘기는 책임을 갖는다는 얘기잖아요. 권리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균형이 있는 어떤 역할들을 요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지도부 어제 주요 경제 단체들을 만나서 면담을 진행했다고 네, 합니다. 맞습니다. 뭐 기업 달래기에 일단은 나선 거겠죠, 지금 상황이. 달래야죠. 지금 왜냐하면 워낙 기업계 산업계가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네. 사실 원래 의도는 그런 게 아니다. 이게 선한 의도가 꼭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선한 의도였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 나간다면 우리 경영계나 기업계에서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될 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인 거죠. 지금 경제계는 대신 불합리한 것을 재검토해달라 또 다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정부는 경제형벌, 합리화, TF라는 걸 발족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조정이 될까요? 좀 경제 기업들이 원하는 걸 좀 들어주는 쪽으로 다른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만들어질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대한상의에서 얘기한 게 이제 그동안에 있는 어떤 형벌, 징벌적 그런 것보다는 이제 과태료와 과징금으로 어떤 경제적 제재가 더 효과적이라는 걸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키워드가 징벌적.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한 이런 부분하고는 좀 대치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대한상의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우리나라가 워낙 과도하게 거의 5,886개의 경제 형벌 규정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거를 좀 간소화하고 좀 어떻게 보면은 이 과태료 과징금으로 좀 대체할 수 있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우리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뭐 친노동 정책과 이런 것들과는 매우 좀 배치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현 정부가 이런 경제단체의 어떤 이런 목소리를 들을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겠습니다. 사실은 네. 이 부분은 제가 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요.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그 경제 관련 제재가 인적 제재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제재하고 회사도 제재하는 양벌 규정이 돼 있고 인적 제재의 중심에는 예컨대 사람을 형벌이죠. 그러니까 뭐 징역형을 살린다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우리 대통령도 말씀 잘 하셨더라고요. 금전적 제재를 하는 게 가장 좋다. 돈으로. 아프다 그게. 네. 그래서 기업이 사실 회생하지 과태료는. 못할 만큼 네. 세게 때리면 네. 되지 않느냐. 그 왜 사람한테 자꾸 그런 제재를 하려고 그러느냐. 이게 이제 사실은 기업인들도 불안해하는 이슈이고 그러니까 자본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라서 아마도 이 부분은 좀 조정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어떤 있습니다. 당근책이 또 나올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